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은 대부분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꼭 저거 아니더라도 같은 조에 계신 다른 분들께 여쭤보면은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많이 준비하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라서 다소 두서가 없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번과 마찬가지로 항상 잘못되거나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그냥 틀렸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영상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IP와 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어떤 다른 원격 컴퓨터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이제 소켓이라는 걸 생성을 해서 IP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네트워크와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로컬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집에 있는 662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이제 로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서버를 킨다고 해서 밖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줘야 그 컴퓨터에 있는 서비스를 밖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와 공용 네트워크는 저희가 서버를 켜도 조금씩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네트워크가 공용 네트워크로 지정이 되면은 각종 다른 PC들에서 좀 접속을 할 수 없는 방화벽 문제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원분들 중에 이제 외부 네트워크에서 잘 접속이 안 돼서 이제 하마치라는 VPN을 쓰면은 이게 밖에서도 접속이 잘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이제 그게 왜 VPN에서는 동작이 잘 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DNS라는 걸 써야 되는 이유, 저희가 네이버 같은 데 접속을 할 때 IP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지 않잖아요. 도메인이라는 걸 지정을 해두면은 그 IP가 계속 변해도 그 도메인만 접속을 하면은 이게 서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집에다가 노트북에 이제 서버를 구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AWS를 이용을 하는 게 왜 더 좋은지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IP랑 포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에서는 OSI 7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다른 컴퓨터 간의 통신을 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각 계층마다 역할을 나눠 놓은 건데,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아래에서 세 번째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랑 네 번째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쪽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격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IP랑 포트 번호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런 위쪽에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서비스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HTTP도 있고 DNS도 저희가 항상 쓰는 거죠. 도메인 이름을 알 때 사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네, 저희가 보통 쓰는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IP랑 포트 번호가 이제 항상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랑 포트가 뭔지는 바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구글에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www.google.com에서 접속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실제로는 www.google.com은 이제 도메인 이름인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구글에 있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IP랑 포트 번호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www.google.com에 실제 IP 주소를 알아야 돼요. 이거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이제 DNS라는 서비스고, DNS에서 이제 이 바로 위에 있는 203.179.3312라는 IP 주소를 알아냈다고 하면은 이제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IP 주소에 80번 포트로 웹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은 그게 이제 구글에 있는 서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한테 내 포트 번호 49153이라는 포트 번호로 응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쓰는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는 그 응답을 해석을 해서 이제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는 이런 응답을 구글 서버에서 받은 거예요. 저희가 google.com을 해서 입력을 하면은 실제로는 google.com에 해당하는 IP로 바뀌어가지고 80번 포트로 요청을 하고, 네, 이거는 지금 보안 때문에 이렇게 포트 지정해서 접근하는 걸 막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다시 응답으로 보내준 거고, 이거를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게 저희가 쓰는 크롬이나 엣지의 역할인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뭔가 저희가 자주 쓰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는 IP랑 포트가 이제 항상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면은 이제 이 웹해킹 K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거나 찾은 사이트인데, 이거의 실제 IP 주소를 찾아보면은 네, 이렇게 202.182.106.159라는 IP 주소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IP랑 포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P랑 포트를 지정해서 엔터키를 누르면 네, 실제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다시 서버에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브라우저에 이런 게 보이게 됩니다. IP랑 포트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포트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알고 계시면 좋긴 한데, 자주 쓰는 거 한번 몇 개 봐보면은 저희가 원격에서 어떤 리눅스에 접근을 해야 될 때는 이런 SSH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22번 포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공유기에 접속을 해서 새로운 IP를 할당을 받아야 될 때는 DHCP라는 프로토콜을 쓴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HTTP를 쓸 때는 80번을 쓴다거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포트 번호가. 그리고 저희가 데디케이티드 서버에서 써야 되는 이제 언리얼 같은 경우도 언리얼 토너먼트에서 옛날에 7777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도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기본으로 실행하면은 이 7777 포트 번호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서버를 실행한다고 하면은 어떤 IP에다가 7777 포트 번호로 요청을 하면은 그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포트 번호가 되게 많이 있고, 이거를 지정을 하고 저희가 IP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면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보통 이제 CMD 창에서 IP 컨피그를 치면 이제 이 컴퓨터의 IP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192.168.158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러한 IP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192.168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172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10으로 시작을 한다거나 이런 건 대부분 이제 로컬 네트워크의 I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컬이 뭐고 이제 퍼블릭이 뭔지는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들은 되게 자주 보신 거죠, IP 컨피그를 치면은. 그리고 이제 로컬 네트워크랑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로컬 네트워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집집마다 다 공유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공유기에 연결된 집에서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공유기에 연결된 이제 집에서 쓰는 로컬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로컬 네트워크랑 퍼블릭 네트워크랑 뭐가 다르냐면은, 퍼블릭 네트워크는 이제 보통 ISP라고 표현을 하는데, ISP는 뭐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저희 SK텔레콤이랑 KT랑 LG U+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IS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ISP가 제공하는 라우터에 이제 연결된 애들은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집에 왼쪽에 이제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 이걸 보면은, 이게 만약에 저희 집에 있는 공유기라고 만약에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공유기랑 만약에 SK텔레콤에 있는 이제 라우터랑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이거 인터넷에 연결이 된 건데, 이 둘의 연결이 끊어지면은 여기에 있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데스크탑 같은 것들은 인터넷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집에 있는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끊겨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로컬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 네트워크랑 로컬 네트워크는 이제 IP 대역폭이 달라요. 대역이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보통 뭐 192라든지 아니면 172나 이제 10점으로 시작하는 이런 애들이 여기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이나 데스크탑이 저희 집에 이제 할당되는 IP들인 거고요. 이 라우터는 IP가 사실은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로컬 네트워크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이제 192로 시작하는 그런 IP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IP가 하나 있고, 이제 SK텔레콤이나 LG U+나 그런 데서 이제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IP가 이제 여기 하나 더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이제 이런 장비를 보통 게이트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결국에는 저희 집에 있는 공유기가 이 로컬 네트워크랑 퍼블릭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약간 관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로컬 네트워크랑 퍼블릭 네트워크는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한국에 있어도 뭐 미국에 있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사이트들을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은, 사실은 바다에 이렇게 다 케이블이 깔려 있어요. 여기가 저희 나라 쪽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해적 케이블이라고 해서 바다 밑에 이렇게 선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선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네덜란드나 그런 해외 사이트들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다 깔려 있어요, 바다 밑에. 그래서 이 해적 케이블이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를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VPN이라는 것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VPN은 이제 아까 로컬 네트워크랑 퍼블릭 네트워크를 설명을 들었잖아요. VPN이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로컬 네트워크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버추얼이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가상 로컬 네트워크인 거잖아요. 그럼 이 가상 로컬 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이렇게 라우터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뭐 핸드폰이 있고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노트북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데스크탑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의 로컬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안에서 IP가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192.168, 뭐 1.1, 얘는 뭐 1.4, 1.3, 1.2,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을 건데, 얘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네트워크에서의 062 IP인 거고, 아까 062 같은 경우는 로컬이랑 퍼블릭을 잇는 게이트웨이 역할로서 IP를 2개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 뭐 SK텔레콤이라고 하면은 얘한테 연결이 될 때는 뭐 118. 뭐 이런 IP를 이제 2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에서는 192.168, 1.1이 되는 거고요. 이 062가 SKT랑 통신을 할 때는 118.11로 시작하는 IP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VPN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밖에 어디 나와 있어요. 뭐 카페라든지. 그런데 밖에 나와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집이니까 저희가 집에 있는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데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로컬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는 특별한 방법 없이는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만약에 노트북이 있다고 하면은, 이 062에 만약에 VPN 서버가 많이 켜져 있어요. 이 VPN 서버가 켜져 있으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 노트북에서 이제 SKT를 통해서 얘에 있는 VPN 서버에 접속을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노트북을 이렇게 이 빨간색 영역처럼, 이게 그래서 가상 사설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쪽 부분만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는 로컬 네트워크였는데, 이제 062에 있는 VPN 서버에 접속을 하면은 이제 이 집 밖에 있는 노트북에서도 마치 얘가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에는 아마 또 이런 IP가 할당이 될 거예요. 네. 같은 이제 네트워크 대역을 쓰게 되는 거죠. 같은 로컬 네트워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빨간색 친 영역으로 이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노트북은 여기 뭐 1.3이나 1.4 같은 데 있는 서비스를 이제 원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같은 가상이긴 하지만 같은 로컬 네트워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하마치라든지 이런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제 가상으로라도 같은 로컬 네트워크 안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원격에 있더라도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VPN의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통 VPN을 해외에 있는 뭐 차단된
사이트를 접속을 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VPN의 원래 용도는 아니고요. VPN의 원래 용도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로컬 네트워크에 이제 가상으로 로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외부에서 그 로컬 네트워크에 포함돼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게 VPN의 원래 목적이고요.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뭔가 자신의 실제 IP를 숨기거나 뭐 차단된 사이트를 접속할 때 쓰는 거는 조금 원래는 다른 용도인 거죠. 그러면은 VPN에 접속할 때 왜 내 IP가 바뀌냐면 원래 얘 IP가 만약에 165.10.8 이렇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도 제가 VPN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VPN 설치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이제 이게 제 메인보드에 연결돼 있는 랜카드에 이제 할당된 IP예요. 저희 집에 있는 06에 연결이 돼가지고 06의 IP가 이제 192.168.1인 거고 제 컴퓨터에 이제 할당된 IP가 1.158이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나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VPN이라는 걸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가상 어댑터가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으로 제 메인보드에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운영체제에 가상 어댑터로 추가가 된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IP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VPN을 만약에 켜보면은 네, 제 IP가 원래 118.220.18148이라는 IP였는데 지금 45.144.196.101로 바뀌었죠. 여기서 IP 컴픽 한 번 더 해보면은 네, 이게 지금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 원래 06의 IP는 1.1이었고 제 컴퓨터 IP는 이제 1.158이었고 이제 이 062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로컬 네트워크의 IP랑 퍼블릭 IP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로컬 IP가 1.1이었던 거고 아까 바뀌기 전에 이제 이 062의 퍼블릭 IP가 아까 118로 시작하는 그 IP였던 건데 제가 VPN에 접속을 하면은 이제 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VPN 서버에 연결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제 컴퓨터가 원래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이었다고 치면은 제가 이제 여기 여기 만약에 해외라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이 062에 제가 접속을 한 거죠. VPN 서비스를 통해서 이 062는 지금 VPN 서버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 062의 IP가 해외에 있는 이 062의 퍼블릭 IP가 지금 45.144.196.101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한국에 있긴 하지만 해외 네덜란드에 있는 062가 제공하는 VPN 서버에 제가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 062가 제공하는 로컬 네트워크 안에 제가 가상으로 같이 묶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신을 할 때는 이 062 해외에 있는 이 062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IP가 마치 이 해외에 있는 062 IP인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뜨는 이 IP는 여기에 있는 이 1.5라는 IP에 대응이 되겠죠. 해외에 있는 이 062에서 저한테 할당한 로컬 IP인 거죠, 얘는. 그래서 로컬 네트워크랑 퍼블릭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이제
집에서 같은데 서비스를 돌릴 때 그거를 해외에서 그거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VPN의 원리와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IP랑 유동 I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062에 인터넷 케이블이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은 IP를 할당을 받잖아요. 근데 그 IP가 이제 계속 똑같은 IP를 쓰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062에는 이제 DHC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저희한테 IP를 할당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P가 계속 바뀌는 거를 이제 유동 IP라고 하고, IP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은 IP를 계속 쓰는 거를 고정 IP라고 하는데, 저희가 서버를 구축할 때는 IP가 웬만하면 자주 안 바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서버를 할 때는 이제 고정 IP를 쓰시는 게 좋고, 사실 유동 IP를 쓰셔도 DNS를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DNS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IP랑 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이 IP라는 게 자주 바뀌면은 조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설정에서 직접 고정 IP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062에 접속을 해가지고 062에서 내 컴퓨터에는 계속 똑같은 IP를 할당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구축을 하실 때는 유동 IP보다는 고정 IP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동 IP를 써도 이제 DNS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거지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IP랑 포트 번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네이버에 접속할 때 IP를 입력하고 접속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DNS라는 거죠.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데, IP를 저희가 뭐 구글 IP, 네이버 IP 이런 것들을 항상 외우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이제 도메인 이름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치면은 DNS 서버라는 걸 통해서 배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이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용도는 저희가 IP를 외우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요. 두 번째 용도는 IP가 바뀌더라도 도메인 네임을 통해서 그 바뀐 IP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두 번째 용도입니다. 그래서 DNS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example.com으로 만약에 저희가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example.com의 IP가 뭔지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루트 네임 서버라는 곳에 가서, 루트 네임 서버는 어떤 것들을 저장하냐면은 뭐 .com이나 .kr이나 그런 마지막에 끝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io라든지 그런 이제 com이나 kr이나 io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서버가 어디 있는지 이제 주소를 갖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com이라는 애가 끝나는 것들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를 찾으면은 걔가 이제 TLD 네임 서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TLD 네임 서버 하나하나마다 얘는 com으로 끝나는 애 주소를 다 갖고 있는 거고, 다른 TLD 네임 서버에서는 뭐 KR로 끝나는 애들의 주소를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TLD 네임 서버가 아까 com으로 끝나는 애 주소를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example.com의 주소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example.com의 실제 DNS 서버로 가가지고 얘가 이제 authoritative 네임 서버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example.com의 네임 서버인 거고, 이 앞에 이제 www가 붙은 애 주소를 얘가 갖고 있을 거니까 그거를 최종적으로 반환을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IP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다른 자료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래서 지금 IP랑 포트, 그리고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VPN, 그리고 고정이나 유동 IP, DNS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만 추가적으로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거 조금씩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어떤 카페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서 와이파이에 연결을 했을 때 핸드폰에선 잘 안 뜨는데요. 노트북으로 연결했을 때 지금 공용 네트워크냐 아니면 개인 네트워크나 설정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개인 네트워크인지 공용 네트워크인지는 062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카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보안이랑 관련된 거긴 한데 카페 같은 데서는 저희가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그 중에 해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해킹 시도를 한다거나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제 컴퓨터를 공용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두면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패킷들을 차단하거나 그런 방화벽이 조금 더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카페에서는 공용 네트워크 같은 거로 설정을 하면은 방화벽이 잘 동작을 해서 그런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로부터 온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고, 저희가 집에만 있을 때는 집에 형제나 그런 사람들이 쓰는 이제 보내는 데이터 같은 것들은 굳이 차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개인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서 방화벽 같은 거를 조금 덜 설정을 하면은 잘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서버를 구축하고 이거 만약에 공용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버리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방화벽 같은 것들이 다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 컴퓨터로 뭔가 설정을 할 때는 공용보다는 개인 네트워크로 조금 방화벽 수준을 낮춰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제가 AWS를 추천하는 이유는 AWS를 쓰면은 사실 이 앞에 있는 것 중에 상당수를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첫 번째로 AWS에서 주는 여기에 있는 이제 퍼블릭 DNS라는 이거는 이제 항상 약간 공인 IP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네트워크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항상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애가 되기 때문에 굳이 내부와 외부를 나눠가지고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방화벽 같은 것도 AWS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포트를 새로 연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을 잘 안 해도 됩니다. AWS를 쓰시면은. VPN도 당연히 필요가 없죠. 원래 얘네 로컬이 아니라 퍼블릭 네트워크에 있는 애니까요. 그리고 이 AWS IP가 바뀔 수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도메인 네임이 이미 있잖아요. 이렇게 EC2, 컴퓨트, 아마존, AWS.com 이렇게 도메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이 이미 있으면은 도메인의 용도 중 하나인 IP가 유동적으로 바뀌어도 그 도메인이 알아서 그 바뀐 IP를 찾아주기 때문에 고정이랑 유동 IP도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로 저처럼 집에서 노트북으로 직접 구축을 한다기보다는 AWS를 그냥 쓰시는 게 할 것도 고려할 것도 되게 적고 마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데디케이티드 서버 구동에 필요한 약간 네트워크 지식 같은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거의 30분 정도 설명드렸는데 사실 30분 만에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제 설명이
조금 정신이 없었고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주변에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면은 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